집 안은 고요했다.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톡, 톡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유진은 식탁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에 낙서하듯 그림을 그렸다. 연필심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식탁 위에는 방금 언니 지연이 차려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학교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의 눈동자는 창밖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 힘든 깊은 고독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런 모습이었다.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책상과 의자를 정돈하거나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곤 했다. 친구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비껴갔고 때로는 귓가를 스치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낡은 책가방 속에서 풍겨오는 잉크 냄새와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의 향기는 그녀의 일상을 대변하는 듯했다. 지연은 주방에 서서 그런 유진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늘 부침성 좋고 활기찼던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림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끓이던 차를 내려놓고 유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언니한테 말해봐.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유진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유진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유진은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연의 품은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였다. 어느 하굣길. 유진은 친구들의 장난에 넘어져 진흙탕에 빠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친구들은 깔깔거리며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졌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친구들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 얘 아프잖아. 친구들은 유진을 향해 야, 너도 저 고양이처럼 혼자 살다 죽을 거야 라며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고 흙투성이인 몸을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유진의 품에서 안심한 듯 가르릉거렸다. 유진은 차가운 빗속에서도 고양이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옷은 더러워졌고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유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어둠 속에서도 유연하고 강인하게 움직였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고난도의 격투 동작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군사훈련을 받는 듯한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길고 가는 상처는 과거의 어떤 격렬한 순간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 상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소매를 내려 가렸다. 이 모든 훈련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가족, 심지어 유진조차도 언니 지연이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특별한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언니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불안한 눈빛과 점차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은 지연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차가운 이성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듯 했다. 지연은 유진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매일 밤 동생의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낮에도 이어지는 불안한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유진은 학교 이야기를 피했고 친구들에 대한 질문에는 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동생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침묵이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유진의 가방 속에서 찢어진 교과서 조각이나 낙서로 훼손된 노트들을 발견하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언니가 걱정할까봐 혹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입을 꾹 다물었다. 지연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동생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천둥 번개가 쳤고 유진은 빗속을 뚫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지연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뛰쳐나갔다. 유진의 모습은 처참했다. 교복은 진을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얼굴에는 빗물과 함께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지연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다. 언니, 유진은 흐느꼈지만 끝내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저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소리였다. 그 소리는 지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는 듯했다. 지연은 유진의 상처난 팔을 보고 눈이 뒤집힐 듯한 분노를 느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사랑하는 동생이 겪은 폭력의 흔적 앞에서 이성은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학교로 달려가 복수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특임단 시절의 훈련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감정적인 복수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다. 유진의 멍자국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평범한 언니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분석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특수 요원의 모습만이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학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었다. 언니, 학교에 가기 싫어. 너무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지연은 학교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별일 아닙니다.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며 유진의 고통을 무시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유진에게 네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유진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모든 문이 닫혔음을 깨달은 지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떨고 있는 유진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리고 유진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 마, 유진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과거를 다시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언니가 아니었다. 707 특임단 출신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학교는 결코 그녀의 동생을 보호하지 않았고 이제 지연이 직접 나서야 할 때였다. 그녀는 동생의 삶을 파괴하려는 그림자 같은 위협을 뿌리 뽑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예측 불가능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지연은 학교에 위장 취업하기 위한 계획을 빈틈없이 세웠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학교의 구조, 교직원 명단, 학생들의 동선, 그리고 학교 내부의 감시 체계까지 철저히 분석했다. 707 특임단 훈련에서 습득한 정보 수집 능력과 위장술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김미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을 준비했다. 낡은 작업복과 허리춤에 찬 열쇠 뭉치, 그리고 피곤해 절어 보이는 표정까지 완벽한 청소부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교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학교는 늘 깨끗해야 하니까. 교장의 싸늘한 시선 뒤에서 지연은 희미한 비웃음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할 터였다. 이것이야말로 지연이 원하던 바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청소용 카트를 밀며 학교 복도를 누볐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표정, 교사들의 대화, 복도 구석에 작은 낙서 하나까지도 그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학교 곳곳을 누비며 유진을 괴롭힌 무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그녀는 빠르게 주요 인물들을 파악했다. 교내에서 가장 문제아로 꼽히는 강하준과 그의 패거리들, 그리고 그들의 비행을 묵인하는 듯 보이는 담임교사 박 선생이었다. 점심시간, 지연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과 운동장 주변을 청소했다. 그때 저 멀리서 강하준 패거리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손에 든 물건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연은 그것이 유진의 낡은 스케치북임을 직감했다.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에서 유진이 아끼던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하준은 그림들을 발로 짓밟으며 조롱했다. 야, 박유진 이런 유치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았냐 그림 그릴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찐따 새끼 패거리들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스케치북을 지키려 애썼다. 지연의 심장이 분노로 쿵쾅거렸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청소부 김미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순간 지연의 눈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재빨리 청소용 양동이에 가득 담겨있던 비눗물을 강아준 패거리 쪽으로 들고 갔다. 지연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어이쿠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비눗물 양동이를 엎었다. 물은 정확히 강아준과 그의 패거리들 발밑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그들은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특히 강아준은 바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의 옷에는 비눗물이 흥건하게 튀었다. 지연은 능청스럽게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제가 늙어서 그만 발을 헛디뎠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비눗물을 쏟는 순간에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정확하고 의도적이었다. 물이 튀긴 위치, 쏟아진 양, 심지어 강아준이 미끄러진 각도까지 모두 계산된 듯했다. 강아준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야, 이 아줌마가 진짜 눈이 없어 하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는 지연의 낡은 옷차림과 나이를 비웃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강아주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툴툴거리며 패거리와 함께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불쾌함과 함께 방금 전 청소부 아줌마의 실수가 왠지 모르게 이상하다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감히 청소부 아줌마가 자신들을 방해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그 생각을 지웠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담임박 선생은 지연의 실수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형식적으로 괜찮니? 라고 묻고는 강아준 패거리가 사라진 방향을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유진을 향한 진정한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지연을 흘끗 보더니 아줌마,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세요. 학생들 다치는 큰일 납니다. 하고 차갑게 경고했다.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스케치북을 주우며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서서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진은 언니의 눈빛 속에서 짧게 스쳐 지나간 차가운 광채와 미묘한 미소를 보았다. 그녀는 언니의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니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낯선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지연은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유진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었다. 지연은 강아준 패거리와 박 선생,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이 유진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할 참이었다. 지연은 청소부 김미영으로 위장한 채 학교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등교해 아무도 없는 교실을 청소하며 학생들의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면밀히 살폈다. 707 특임단 시절의 수색 능력은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다. 지연은 유진을 괴롭힌 패거리들의 사물함에서 협박 쪽지, 유진의 이름이 적힌 비웃음 가득한 낙서, 심지어 유진의 사진에 낙서를 한 증거물까지 찾아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몰래 수집했다. 그녀의 눈에 박 선생의 책상이 들어왔다. 그녀는 박 선생의 책상 서랍에서 유진의 이름이 적힌 상담 일지를 발견했다. 일지에는 유진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 뒤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의 문제, 유진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따위의 무책임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박 선생이 유진의 고통을 알면서도 묵인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강아준 패거리들은 지연을 단순한 청소부 아줌마로 치부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묘한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지연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우연히 나타나 판을 깼다. 예를 들어 그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할 때면 갑자기 나타나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고, 그들이 복도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려 할 때면 청소용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시선을 끌었다. 강아주는 그녀를 향해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연은 그저 무표정하게 할머니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런 미묘한 신경전은 강아준 패거리들의 짜증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저 아줌마, 뭔가 수상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학교는 곧 다가올 학부모의 날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참관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강아준 패거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유진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인 망신을 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유진이 발표할 시나리오에 몰래 비방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녀의 발표 자료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유진을 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지연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유진이 또 다시 상처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학부모의 날 당일. 강당은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다. 지연은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는 척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강아준 패거리와 유진의 동선을 쫓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특임단 시절의 훈련 덕분에 그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이 발표할 순서가 다가오자 불안한 표정으로 무대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아준 패거리가 자신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 것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몸을 떨고 있었다. 지연은 유진의 떨리는 어깨를 멀리서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순간 유진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고 그녀는 혼자였다. 강아준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유진의 발표 자료를 바꿔치기 할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당의 불이 잠시 깜빡거렸고 그 짧은 틈을 타 강아준의 손이 유진의 자료가 놓인 테이블로 뻗어가는 것이 지연의 눈에 포착되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청소용 카트를 전력으로 밀어 강아준의 움직임을 방해했고 동시에 그녀의 손은 재빠르게 강아준의 주머니에 넣어둔 스피커폰을 꺼냈다. 스피커폰은 강아준 패거리들이 유진을 괴롭힐 때 사용했던 것으로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지연은 무대에 올라선 유진을 보며 짧게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 마. 언니가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압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유진과 무대로 향했고 지연은 그림자 속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학생 발표 시간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아준과 그의 패거리들은 맨 앞줄에 앉아 유진을 비웃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유진이 곧 당할 망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박 선생은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아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낄낄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강단 뒤편의 음향 장치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손에는 강아준이 유진을 괴롭힐 때 녹음했던 스피커폰이 들려 있었다. 유진이 겨우 첫 문장을 시작하려던 찰나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강아준 패거리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다. 야, 박유진 너 같은 찐따가 뭘 한다고 설치냐. 네 언니도 별 볼 일 없는 청소부 아줌마잖아. 주제 파악 좀 해라. 맞아. 너 같은 애는 학교 다니지 마. 우리 심심한데 오늘 점심시간에 박유진 도시락이나 엎어버릴까.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고 학부모들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강아준과 그의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 선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꺼. 그는 음향 담당 직원에게 소리쳤지만 지연이 이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지연은 스피커폰의 재생 버튼을 누른 채 음향 장치 옆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하준과 박 선생을 번갈아 가며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강하준 패거리들이 유진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듯한 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박 선생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진의 문제를 덮어달라고 부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생님, 저희 이번 시험 문제 좀 알려주시면 이 정도는 약수하지만 받으세요. 박유진 걔는 그냥 좀 예민한 애라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었죠. 감사 인사 드려요. 녹음된 대화는 박 선생의 무책임함과 비리를 명확하게 폭로했다. 강당안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다. 깊은 정적만이 흘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악,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 선생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강하준 패거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났음에 전율했다. 바로 그때 지연이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인의 그것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녹음은 이곳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학교의 새로운 청소부 김미영입니다. 그녀는 강하준과 박 선생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 녹음 파일은 지난 한 달간 제가 이 학교에서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제 동생이 당한 폭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부당함도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707 특임단 출신 박지연입니다. 지연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당 전체에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707 특임단. 그 이름은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무시로 가득했던 청소부 아줌마에게서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을 담은 특수부대원에게로 바뀌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돼. 특수부대원이 왜 여기서 하는 탄식과 질문이 터져 나왔다. 강하준 패거리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박 선생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리고 유진은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의 눈빛은 그녀에게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고통이 해방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언니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학생들은 유진에게 미안함과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에게는 분노와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연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학교 폭력과 무관심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외침이 되었다. 지연의 폭로 이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707 특임단 출신 청소부의 학교폭력 폭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교육당국은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강하준과 그의 패거리들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죄를 감싸려 했지만 지연이 확보한 명확한 증거와 여론의 질타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예와 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리교사로 낙인 찍혀 교직에서 파면되었고 자신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끝없는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진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유진은 더 이상 학교에서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었다. 학교는 그녀에게 따뜻한 사과를 전했고 학생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녀를 외면하거나 괴롭혔던 학생들은 유진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했다. 유진은 그들을 용서했고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다시금 밝고 활기찬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군으로 복귀하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주며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설 용기를 얻도록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고통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과 유진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유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유진아. 언니는 그저 언니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네가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준 덕분이지. 지연은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특임단에서 냉혹한 훈련을 받으며 그녀는 늘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녀는 유진의 순수함과 용기에서 오히려 더 큰 감동과 배움을 얻었다. 그들의 대화는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그들은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밝았다. 낡은 교정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움츠러들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다. 그녀의 연설은 학교 폭력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연은 맨 뒷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하고 강인했다. 유진은 학교 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청소년 상담 전문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들을 돕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유진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다. 지연은 유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특임단 복귀 제의를 최종적으로 고사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비영리 법인 새싹 지킴이를 설립했다. 지연은 자신의 특수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자기 방어 기술과 위기 대응 훈련을 가르쳤다. 그녀의 훈련은 단순히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새싹 지킴이는 전국적으로 지부를 확대하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지연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정의감은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새싹 지킴이의 새로운 상담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센터는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는 유진이 직접 그린 희망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개소식에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참석했고 유진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지연은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단순히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곳이고 홀로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소식 한편, 유진은 한 어머니와 함께 온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녀의 눈빛에는 유진의 과거처럼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은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의 언니가 되어줄게. 소녀는 유진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자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다. 센터 입구에는 유진이 직접 만든 조형물인 거대한 봉황새, 날개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 날개는 힘찬 비상을 꿈꾸는 새싹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지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희생,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낸 용기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자매는 봉황사의 날개 아래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세상의 모든 새싹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